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펀드의 황보라입니다. 지금 이 영상 콘텐츠 혼자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제 무엇이든 혼자서 하는 것들이 익숙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대체모야를 통해 국내 1인 가구가 어느새 절반 가까운 비중으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으로 가족을 떠올리면 부부와 미혼 자녀, 즉 핵가족만을 떠올리는 시대는 지난 것이죠. 이젠 구성원 수도 줄고 구성도 예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인구 대비 가구 수가 늘어나며 생활 공간은 점차 부족해지고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고 나아가 1인 가구로 계속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주거 형태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맞게 정책 또한 변화해야겠죠? 오늘 월간펀드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현상, 특히 주거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주목!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인 가구의 증가는 일시적 흐름이 아닌 하나의 뚜렷한 시대적 경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와 동시에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혼자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간편하게 1인분만 음식을 조리해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1인 가구, 주거, 식료 등의 소비 패턴 형태가 바뀌며 국내 주요 기업들도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고 개인의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서비스를 잠깐 살펴볼까요? 바쁜 일상에 빨래조차 하기 어려운 혼족들을 위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드리고와 같은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코인 세탁소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죠. 또 1인 가구의 진심인 업계 중 하나가 편의점 업계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업계도 이러한 흐름을 타고 관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의류, 침구류 등 계절 아이템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때가 많죠.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 CU는 물건을 맡아주는 공유 창고형 보관 서비스, 맡아주 셀프 접수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혼족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지 서비스는 공간을 쓴다는 것에서 부동산 투자로서의 가치도 주목해 볼 만하겠죠.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등장한 일코노미로 다양한 산업군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공유경제 플랫폼, 유통산업, 라이프스타일 산업군 등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계속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주거 트렌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작년 말 서울시가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995년 이전 1인 가구는 70% 이상이 단독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반면 2019년 1인 가구의 거처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순으로 유형이 다양해졌고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거처 비율도 15.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증가 양상과 주거 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부터 아파트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유형 또한 그만큼 다양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이에 따른 복지나 정책의 수요도 다양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서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다양해지는 정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들이 더욱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앞서 다수의 기업들이 1인 가구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비단 라이프스타일, 유통, 요식 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거 관련 산업도 1인 가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거 형태나 주거 관련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과거 1인 가구의 주거 형태가 개인 소유 위주인 고시원, 원룸 등이 다수였다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거나 임대주택 분양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쉐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공유주택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국의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체스터톤스가 운영하는 클리가 선보인 셀렉티드 바이클입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유 주거 형태의 1인 주거 플랫폼인데요.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해 거주자 간의 네트워킹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롯데자산개발에서 2017년 출시한 도시명 주거 임대사업 브랜드 어바니엘도 1인 가구에 특화된 주거 형태인데요. 입주자들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다양한 커뮤니티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24시간 콜센터나 카쉐어링 서비스 등 공유경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삼각지라는 좋은 입지와 쾌적한 환경을 둘 다 사로잡은 호반건설의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도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고가 주거시장도 1인 가구에 주목해 소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현동 펜트힐, 한남동 브라이튼 한남 등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1인 주택 사업은 청년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닌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던 자양동 더 클래식 500, 더 헤리티지 실버타운 등 시니어 세대를 위한 1인 가구 시설도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거주지 형태는 물론 설계 단계부터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들이 등장함으로써 거주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들이 속출하는 만큼 투자 기회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죠? 1인 가구 여러분은 어떤 주거 공간에 살고 싶으신가요? 세대 구성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또한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이를 둘러싼 규제와 지원들도 함께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간 펀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어지는 대체불가 토크에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1인 가구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 대체투자 자산운용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월간 펀드로 만나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간 펀드의 황보라였습니다.